YTN 라디오 황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문 엽니다. 자, 내일 헬론데이죠. 서울의 유명 클럽들이 이번 주말에 일제히 휴업한다고 합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정우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예년 같으면 헬로윈데이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네, 10월 달은 네, 가장 업주분들이 제일 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일과 모레 이제 뭐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 휴업 결정했다면서요. 네네. 예. 이게 정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런 거를 별도로 내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 결정하셨습니까?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이 뭐 이렇게 따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예. 10월 둘째 주부터 이제 지자체에서 수시로 이태원에 이제 직접 나오셨어요. 네네. 네, 나오셔서 고위험시설로 좀 지정된 클럽 또는 뭐 감성주점과 같은 유흥주점 관계자분들에게 예. 방역 수칙을 이제 안내하고, 이를 이제 뭐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이제 집합금지 처분 행정명령, 네. 이런 거를 안내해 주셨었는데, 네네. 사실상 이 방역 수칙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운영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는 수칙이라서 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수칙들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네네. 그걸 다 지키려면 사실 클럽 문 열어서 영업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또 이게 또 한 번이라도 또 이제 수칙 어기면 뭐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던데 이걸 적용해서 뭐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해서 예. 실시하니까 이제 국민의 일원으로서는 너무나도 이제 안심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긴 한데, 예. 이태원에서 이제 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참 좀 암담한 상황이고, 예. 물론 업소들이 이제 방역 수칙들을 뭐 어길 생각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방역 수칙을 완벽히 지키려면은 이제 뭐 통제할 인원도 따로 필요하고, 좀 인건비 또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좀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월세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태원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클럽이나 이제 뭐 대형 주점들이 문을 닫게 되면은 예. 그 근방에 있는 이제 소상공인 업체부터 해서 예. 작은 음식점들, 네네. 뭐 패션업도 마찬가지지만 이태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주 고객이 이제 클럽층이다 보니까 네. 다들 피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제 매출이 많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길거리 자체에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럽들은 이제 특히 주말 대목 영업을 못 하니까 매출도 많이 감소하지만 또 주변에 그 가게들 이런 작은 가게들도 소상공인들도 어떤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매출이 거의 안 나오듯이 될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소상공인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태원에 뭐 규모가 조금 있는 업소부터 해서 이태원의 모든 상인들이 거의 뭐 매일같이 하루에도 뭐 한숨 쉬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네는 오늘 좀 어떠세요? 예. 오늘도 거리에 사람들이 뭐 많이 없네요 등 좀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는 꼭 항상 한숨으로 끝나요. 이야기가 다 한숨으로 끝난다고요?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좀 오갈 수 없는 현재 상황이세요. 이게 이제 서로 만나시더라도 사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 건네기도 참 힘든 잘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죠. 지내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요. 예. 그리고 한숨으로 끝난다. 서로의 대화가요. 네. 상징적으로요. 또 이제 이태원에 그 방송인 홍석천 씨가 점포 13개를 갖고 있었는데 네네. 이분도 이제 메르스, 사스테는 다 이겨냈는데 이번 코로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뭐 지난 9월에 폐업 처분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얘기 들으셨죠? 네네. 네. 실제로 경영 악화가 심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지난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화가 되는 것도 있고요. 예. 일단 저도 지금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이사로 소속돼 있지만 이제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예년과 비교했을 때 저희 업종만 해도 어떤 달에는 매출이 최대 90%까지 감소했어요. 90%요. 예.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쨌든 매출이 조금 오른다고 해도 예년과 비교하면은 뭐 20%, 30%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예. 이 정도의 매출이면은 임대료는 물론이고 직원들 급여까지도 충당이 전혀 안 되는 매출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어려운 폐업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그 홍석천 씨처럼요, 이제 메르스 사스 때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 이사께서도 네. 이번에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네, 저도 지금 이태원에서 10여 년째 있지만 예.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번 코로나가 아무래도 이제 기간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인 이제 유행 현상도 있고 관광객을 이제 전혀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유입이 힘들다 보니까 예. 관광 특구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매출로는 좀 더 악영향이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주변에 그러면 이거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태원에는 상당한 공신률이 있습니다. 지금 예. 거의 빈 가게가 3분의 1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빈 가게가 3분의 1에 벌써 이르렀다고요? 네. 세 곳 건너 한 곳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세 곳 중에 한 곳, 뭐 네 곳 중에 한 곳 정도가 예. 다 이제 비어져 있는 공실입니다. 그렇게 문 닫은 가게들 보시면 어떠세요, 심정이? 저도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가장 먼저 드는 거는 일반 이제 사람들이 이태원을 찾았을 때 네. 이렇게 비어져 있는 가게를 보면은 지나가면서도 여기도 망했네, 여기도 또 망했네, 예.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네네. 그게 악효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사실 헬로윈데이 이 문화가 뭐 물론 이제 클럽들 영업에도 좋지만 또 어떤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이런 부분이 또 사라지니까 많이 아쉽겠습니다. 아쉬움은 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예. 이게 할로윈 같은 경우는 네. 그 할로윈이라는 공통 분모가 예. 하나로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 공통 분모 하나로 인해서 네. 이날만큼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이거든요. 예. 이게 할로윈을 즐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할로윈이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지만 할로윈이라는 공통 분모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냥 그거 하나로 예.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을 느끼게 돼요. 예. 저도 할로윈만큼은 좀 화려하게 코스프레해서 네. 업장에 놀러 오시는 이제 손님들이랑 서로 사진도 찍고 뭐 SNS 공유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추억을 쌓았었어요. 예. 그리고 뭐 즐겁게 즐기시는 분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웃을 수 있고 이게 엔도핀도 들고 즐겁더라고요. 예. 또 워낙에 이태원은 그 다국적 다문화인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이색적일 수밖에 없어서 할로윈 때만큼은 좀 이태원이 각광받고 주목받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예. 자, 또 이렇게 뭐 이태원 쪽 클럽도 문을 닫고 그렇다 보니까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헬로윈데이 당일에 뭐 호텔 같은 곳 빌려서 이제 뭐 파티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SNS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예. 호텔을 빌려서 파티를 하고 아니면 홈파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이제 옷도 입고 분장도 한 상태에서요. 네. 근데 그만큼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개인 SNS가 좀 일상화가 되고 하면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즐길 수는 없는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즐기고 있다를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경향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매일매일 반복되는 좀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또 다른 나로 영접하는 뭐 하나의 일탈 같은 거 아닐까요? 예. 특히 이제 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네. 모두들 지쳤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많이 지쳤는데 이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군요. 최 이사님 마지막으로요. 뭐 네. 이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당국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네. 지난 5월 이태원에서 한 클럽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가 예. 그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좀 좋지 않은 편견이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저 역시도 그 당시 확진자 수가 10자릿대로 줄어들면서 국민들 모두가 희망을 막 꿈꾸다가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태원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주의 입장과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임원으로서 좀 모든 상인들을 대변해서 이제 송구스러운 심정의 마음이 큰데 예. 5월 이후로 이태원 상인분들과 주민분들 그리고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십 명이 한데 모여서 네.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주관에 의해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태원 전역을 다 돌아가면서 상가 및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이런 전부 방역 소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할로윈데이에 이제 코로나19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파가 가장 몰리는 이제 세계 음식거리라고 있어요. 예. 이 세계 음식거리에는 오늘부터 해서 3일간 동쪽이랑 서쪽에 자동 전신 소독 게이트를 설치가 돼요. 예. 네, 이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거리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예. 소독과 동시에 이제 QR코드 인증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 또한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힘쓰고 있으니까 예. 네, 좀 함께 극복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조금은 이 불안한 마음을 덜으셔서 이태원을 찾아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정우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요. 대검찰청 앞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 하나둘씩 생기더니 지금은 300개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대검찰청 서초구에 있죠. 네, 그래서 서초구는 지금 화환을 뭐 강제 철거해야 해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연결해서 화환 처리 문제 그리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청장님 단풍 구경 당분간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화환이 많다. 대검찰청 앞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습니까 실제로? 대검찰청 앞뿐만 아니라요. 예. 그 건너편에 중앙지검 그리고 네. 지금은 대법원 앞까지 다 예. 화환이 있습니다. 대법원 앞까지요? 앞까지요? 네. 그게 대법원 앞까지 왜 갔죠?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 뭐 네, 300개가 아니라 뭐 400개, 훨씬 500개 넘죠. 그렇게 네, 됐습니까? 300개가 넘죠. 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뭐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거 철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강제 철거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요. 네.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 조은이는 무슨 당이냐? 예. 너는 어느 편이냐? 서운하다 조은이. 나 조은이 팬이었는데 이제 지지 철회다. 이런 문자예요. 아하. 서운하다고. 네. 네네. 왜냐하면 예. 그게 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우파 진영이들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법과 원칙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편이라고 잘 봐주고 네. 상대 진영이라고 가혹하고 네. 이러면 차별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차별적 법치주의, 불공정 이 자체가 포퓰리즘이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또 이런 분들 또
인국공 사태가 네. 다 불공정하다는 데서 오는 민심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완을 예. 철거했으면 좋겠다. 예. 처음에는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계고장을 보냈고요. 예. 지금은 철거 안 하면 우리가 네. 대집행하겠다 이런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 철거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근데요. 예. 네, 지난 8월에요. 네. 저희 서초구가 대검찰청과 대법원 앞에 예. 200여 개의 불법 현수막 네네. 또 천막을 네네.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4차례 계고장을 보냈고요. 예. 지금은 우파 진영이지만 네네. 그때는 좌파 우파 진영이 예. 그냥 거기서 굉장히 첨예했는데요. 네. 지혜를 모아서 대화하고 그래서 조용히 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조은이가 하면 다르다 네. 하실 만한 좋은 해법을 또 찾아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게 예. 너무 대립하면 불성사납잖아요. 예.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마침 어젯밤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간접적으로 예. 보수단체의 자진 철거를 부탁하고 예. 또 서초구청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원만하게 잘 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계고장도 보내시는데 이게 네. 만약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시한을 두셨을 거 아닙니까? 강제 철거 시한. 네, 시한은 네. 어제까지였어요. 어제까지였습니까? 네, 이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며칠 더 지켜보시다가 네. 강제 철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강제 철거는 최후의 수단이죠. 최후 수단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보수 중에서 이제 아까 또 화환 보내신 분들도 그렇고 네. 마음속에는 또 뭐 차기 대권 주자로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네. 윤석열 총장님이 공정하시잖아요. 예. 네 편, 내 편 안 가르고. 예.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네. 지금 좀 공교롭게도, 네. 열렬하게 화환을 보내고 응원하시는 분이 또, 지난번에는, 네. 전 정권에 대해서 너무 과학하게 한다 해서 굉장히 네. 극렬하게 대립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윤 총장을 존경하지만, 네. 개인적인 거랑 원칙이 공정해야 되는 거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저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조은희 서초구청장께서도 네. 사실 그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네.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서울시 최초로 또 여성 부시장을 했고 예. 지금은 2010년에 하셨죠? 예. 10년 전.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네. 예. 지금은 25개 구 중에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고 예. 그래서 지난 10년간 서울 행정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네. 뭐 조은이가 하면 연습 없이 야무지게 잘할 것 같다. 네. 뭐 이런 기대 섞인 말씀도 있고 예. 저 자신도 서울시정은 언제나 저희 관심사죠. 제가 예. 서울시정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10년간 정체된 서울시에 이제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 네. 점에서 서울시의 철학의 교체, 리더십의 교체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야권에서는 사실 서울시장 후보로 낼 인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조은희 구청장께서는 뭐 충분히 자격을 갖춘, 경험을 갖춘 그런 후보자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거군요. 아니에요. 네? 제가, 네. 저한테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서울시가 안고 있는 이런, 고민, 네. 또 이런 것들, 또 서울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성장을 위해서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예. 세계적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네. 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지에 예.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네, 재산세 감면점 논란이 좀
높습니다. 예.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 감면해주자. 이런 하시는 의견이 바로 조은희 서초구청장 의견 아닙니까? 예, 지금 한간에는 뭐 언론 보도도 봤는데요. 조은희 따라하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당에서요? 여당 아니, 그렇죠. 네. 저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 자체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방침, 정부 여당이죠. 방침에 허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부분이 허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보면 올해에 대한 금년도 과세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초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금년부터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6억이냐 9억이냐를 떠나서 보면 내년 7월, 내년 9월에 과세분부터 환급하겠다 이런 거여서 저는 올해부터 해야지 진정성이 보인다 생각하고요. 올해부터 해야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세금 폭탄이 왜 일어났습니까? 정부의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한 대책들이 결국 부동산 폭등을 야기하고 또 공시가를 너무나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 재산세가 52%가 늘었거든요. 서초구만 하면 72%가 늘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공시가를 아주 쑥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화라는 이름에 하에서. 근데 그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50% 재산세 감면해주겠다는 거는 공시가 1억짜리 주택이에요. 그러면 앵커님은 어떻게 자가신지 잘 모르겠는데 1억짜리의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세 50% 감면이 되고요. 감면을 받으려면 지금 집에서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하면 집 팔고 양도세, 또 다시 사면 취득세, 또 세금 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는 명목하에서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을 올리는 거는 유예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성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시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61개 공공정책이 연동돼 있어요. 세금뿐만 아니고 의료보험, 연금, 또 정부 장학금 뭐 이런 거 연계돼 있어 민생하고 직결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대법원 제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제가 지방자치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시 권한대행님한테 한 번 더 만나자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마감 시한이 11월 2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렇게 방침을 바꾸고 서울시 제2요구 자체가 25년 지방자치제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자치구에 제2요구를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게 첫 사례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심지어 진영 행안부 장관까지 그분이 판사 출신인데요. 지방자치를 존중해야 된다 하면서 유권 해석을 유보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는데 서울시가 끝까지 그렇게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저는 서울시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나.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보면은 뭐 아파트 값도 그렇고 전세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비는 지금 70주 지금 계속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런 부동산 문제 이게 특히 뭐 서울시가 잘못한 게 많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세금은 정부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서울시 부동산은요. 주택을 공급할 건가 말 건가
재건축을 활성화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의 권한과 책임이 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거의요. 그래서 지난 그 10년간 서울시는 일단 뉴타운이라는 재개발 이걸 393개를 해제를 했어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25만 가구가 안 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재건축도 안전 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거는 법적인 거지만요. 층수 제한 35층까지만 할 수 있다. 층수 제한해서 재건축을 굉장히 깐깐하게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주택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될 때 이게 지금 안 사도 집이 값이 안 오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사지. 그러는데 지금은 공급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집이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20대, 30대가 영끌이해서 집을 사잖아요. 지금 대출이 가장 최근 들어 급격한 게 20대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이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이 있으면 보수고 집이 없으면 진보다. 부동산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현상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네티즌 중에 3호 오목이라는 필명의 젊은 주부가 있거든요. 조회수가 230만을 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서 세금 많이 거두고 또 그래서 집을 못 사니까 못 사는 분들은 주거 유락민이니까 이분들은 정부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23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한 달 반 만에 이거 했다가 아니면 또 다른 정책, 이거 아니면 또 다른 정책 23번, 24번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현실을 보면서 내가 옳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시장 얘기, 국민 얘기를 좀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구청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3부 마치기 전에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몇 개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5336 청취자께서는 평생 못 만질 6억에서 9억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해 주세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3116님께서는 공시지가 현실화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저는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날마다 아침에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앞두고 오늘은 이모저모 브리핑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재밌죠? 네, 먼저 새벽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 소식부터 간단히 짚겠습니다. 예,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본다고 하시더니. 근데 별로였죠? 못 봤어요. 어제 좀 밤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네. 네. 오늘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습니까? 10월에 열린 모든 경기에서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까? 5경기 연속 골 가나? 막 했는데 마침표가 부족했어요. 토트넘 손흥민 선수 벨기에 로열 앤트워프와의 원정 경기에 팀이 0대1로 뒤진 후반전부터 교체로 투입됐는데 침묵했습니다. 토트넘 전반전에 이제 수비 실수로 한 골을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트넘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간 탓인지 좀 조급해 보였고요. 토트넘이 15개의 슈팅 날렸지만 골문으로 향한 건 딱 2개. 헛심만 쓰다가 10경기 연속 무패 중단됐습니다. 그냥 그게 그렇게 끝났어요. 유로파 리그 제2조 2위로 주춤하게 됐습니다. 후반전에 들어갔나요? 네. 좀 벤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초반부터 좀 강하게 세게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 손흥민 또 도움 1위 케인 모두 벤치에 그냥 앉혀놨었습니다. 둘 다. 네. 환상의 조가요. 테레파시조가 그렇죠. 벤치에 있었군요. 근데 그냥. 지난 유로파리그 그 라스크린츠전에도 둘은 벤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최전방에 오늘은 비니시우스 또 이선행 가레스 베일과 델리알리 출전했는데 좋지 않은 선택이었죠. 결과적으로. 모리뉴 감독도 졸전에 분노했습니다.
앞으로 선수 선택이 쉬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전에게 이제 확실히 힘을 실겠다. 괜히 돌려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에 나쁜 결과를 얻을 만한 안 좋은 경기력이었다. 네. 나처럼 다들 화나 있길 바란다. 내일 11시 훈련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네, 화난 무리뉴군요. 네. 네. 자, 이번엔 프로야구 정규 시즌. 네. 오늘이 마지막 경기죠? 네. 근데 순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아직도 예. 144경기를 하는데 예. 한두 경기 차이로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하는데 네. 오늘 시즌 최종전 5경기 열립니다. 아직 순위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우의 수가 복잡합니다. 예. 일단 어제 KT가 한화를 꺾으면서 쉬고 있던 LG를 밀어내고 2위가 됐습니다. 네. KT가 오늘 또 한화랑 맞붙는데 오늘도 이기면 2위가 그냥 됩니다. 자력 예. 2위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KT를 뺀 LG, 키움, 두산은 다른 팀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LG로서는 한화가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겠죠. 듣는 하나는 기분 나쁘겠습니다. 축구를 네. 보더라니. 예. 네, 3위 LG는 오늘 SK를 상대하는데 예. KT가 한화에 지고 LG가 이기면 LG가 2위가 됩니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극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오늘 SK가 만약에 진다면 4위가 됩니다. 예. 4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경기에 2위도 4위도 될 수 있는 건데 앞서 전해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개막이 늦어지면서 정말 너무 춥잖아요. 네. 야구를 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하위권 팀들도 야 우리도 가을 야구 한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4위가 돼서 뭐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준 플레이오프까지 다 거치면 너무 춥고 힘들 것 같잖아요. 네. LG는 2013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최종전의 결과에 따라서 네. 2, 3, 4위 모두 가능했는데 극적으로 2위 했었거든요. 7년 만에 그 짜릿한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 있을지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안내 말씀 드릴게요. 저희 이제 출발 새 아침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사부 시작할 때 사실 유튜브에서 좀 접속자가 좀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요새는 안 그래요. 사부 되면서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동시 접속자 수가 막 쭉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 지인들인가요? 저도 그렇게 의심해보지만, 네. 네. 지인들만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자,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와 YTN 앱에서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은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41번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 기자, 그 다음으로. 네, LG가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하고 있는데 키움과 두산 무슨 소리냐 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키움과 두산은 그야말로 오늘 경기에 올인입니다. 둘이 만나는데요. LG가 만약에 진다면 이 둘 중에 이기는 팀이 3위가 됩니다. 준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게 되는데 야구는 투수이잖아요. 두 팀 이 경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키움은 요키시, 두산은 알칸타라 를 선발로 냈습니다. 강대강 에이스 맞대결인데요. 요키시는 두산 4번 상대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4.43 기록 중이고요. 알칸타라는 키움 맞대결 3경기에서 3승을 거뒀습니다. 평균 자책점 1.04입니다. 반면 LG는 에이스 켈리 대신에 오늘 정찬헌 선수를 마운드에 냈는데 아마도 포스트 시즌 데뷔해서 좀 아낀 거겠죠. 마운드 운용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네. 자, 아까 이것저것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스포츠 소식. 네. 양궁 소식도 가져오셨네요? 네. 장혜진 선수 기억나세요? 누군지 아세요? 양궁 중에 좀 셀럽인데. 그랬나? 리우 올림픽 2관왕입니다. 개인전, 단체전 석권했던 장혜진 선수가 어제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궁 국가대표 하면 뭡니까? 객관성, 공정성, 또 깐깐하고 힘들기로 좀 유명하고 또 악명이 선수들에게는 높은데요. 네, 선발전이 참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네. 그 작년에 장혜진 선수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도쿄 올림픽 때 해설위원을 하겠다고 해서 방송사랑 같이 이제 경쟁자 선수들도 미리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었대요. 그런데 정말 느닷없이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1년 미뤄지면서 태극마크 선발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어요. 도쿄 꼭 이어갈 수 있게 됐고요. 어제 장혜진 선수는 하늘이 준 두 번째 기회를 잘 잡겠다. 올림픽 메달까지 잡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일단 남녀 20명씩 뽑았고요. 내년 3월에 3차 선발전 통해서 다시 8명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3명, 도쿄에 나갈 3명은 또 다시 선발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데 의미가 있고 남자부에서는 또 고등학교 1학년 김재덕 선수가 1위에 올랐습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네. 김우진, 오진혁, 이우석 등 쟁쟁한 선배들을 앞서고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YTN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
뻔한 지루한 연예 뉴스 말고 청취자가 원하는 진짜 뉴스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찐 연예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근데 연예계 그렇게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아니고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YTN 사회부가 네. 굉장히 단독 특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저께 이제 그 단독 보도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 내용은 이제 그 서울 청담동의 한 명품 판매업체 대표가 예. 이 해외 명품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고 손님을 모은 뒤에 돈만 챙겨서 이제 사라졌다. 이런 예. 뉴스였는데요. 이 피해자만 줄잡아 100여 명이 넘는데 100명이 넘어요, 피해자가. 네, 그 중에 바로 이제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유명 여자 연예인인 것이죠. 그래요? 네. 유명 여자 연예인이면 돈도 많이 넣었을 텐데. 지금 이제 현재 그 피해액이 예. 이 13억에서 15억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은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래요? 네. 근데 아무리 명품 판매업체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이게 100억 원 넘었으면 굉장히 큰 대형 사건 아닙니까? 어떤 업체입니까, 이게? 네, 이 그 명품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담동에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예. 현재는 이제 그 공사 중인데 네. 이 공사가 그 코로나19가 나온 후에 곧바로 공사를 했는데 지난 8월에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예. 여전히 이제 공사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그 피해액이 늘어난 데는 독특한 영업 방식 그러니까 판매 방식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네. 이곳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품을 가진 사람이 위탁 판매를 시키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명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위탁 구매를 그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명품을 맡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맡긴 명품 뭐 핸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시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돈을 미리 이제 주거나 아니면 또 이 물건을 보내주셔야 하고서 돈을 송금하신 분들은 이 물건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그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쪽도 파는 쪽도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수천만 원. 보통 이제 가장 이제 그 이곳에서 많이 취급했던 게 이제 뭐에 무슨 백, 뭐 이거 이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실제로 판매 정상적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이 넘거든요.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현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연예인 모 씨, H 모 씨라고 아까 하셨죠? 이분은 그러면 이분도 10억 넘게 피해를 본 것 같다 전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입니까? 구매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사는 쪽이었습니까? 파는 쪽이었습니까? 좀 안타깝게도 이분은 지금 현재 이제 양쪽인 것 같아요. 양쪽 다라고요? 사고 팔고 다. 쪽에서 피해를. 네, 이 연예인이 굉장히 이제 그 명품백에 대한 애착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소문도 좀 있었고, 한데 이제 그렇게 해외 촬영이나 뭐 이렇게 다녀올 때 이제 중고나 아니면 신품을 구매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위탁 판매에 맡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수입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방식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문제점은 뭐냐면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밀수 부분이 많이 이제 없게 됐지만 명품은 진행자분께서도 이제 파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명품 빈티지 샵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똑같이 있죠. 이제 중고 물품을 파는. 근데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구매를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판매하는 분들이나 조직들이 있거든요. 조직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들여올 때 정상적인 세금이나 아니면 통관 절차를 거쳐야만이 되는데 일부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본인이 사용했던 물건인 것처럼 들여오면서 중고품이니까요. 네,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물건에 대한 구매 확인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또 탈세 부분이 드러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안 밝히는 그런 그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하신 대로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명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 출연을 하든 아니면 또, 뭐, 가요 쪽에서도 이제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연예인들 모두 다 어떻게 본다면 셀럽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제 그 명품 홍보에 그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드라마에서도 뭐 이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이 중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PL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런칭쇼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연예인을 초대해서 하나씩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또 이 시계를 착용하게 하거나 해서 이제 이 지명도를 갖다 많이 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이제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 누가 어떤 백 들었다더라. 뭐 이런 이제 경쟁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 명품과 관계가 깊죠. 일반이 이제 저 같은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넘볼 수 없는 그런 것들과 굉장히 친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수사가 뭐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엑소의 멤버 그 찬열의 전 여자친구로 주장하는 한 여성이 SNS로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참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글이 하나 올랐는데 안녕하세요. 한글입니다. 자모인데 시읒 멤버 비읍 치읒 이응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 조합을 맞춰보게 되면 엑소, 박찬열, 이렇게 금방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일단 이제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은 제가 임의적으로 제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게 헤어진 줄 알았는데 너에게 속았던 3년이 추악해져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교제 기간 동안 다른 여성들과 만났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자신의 친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엑소의 멤버가 자신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했을 때의 반응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내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이제 엑소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뭐 그냥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인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제 찬열군과 사귀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그런 내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재 분위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SM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최근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이제 찬열군의 어떤 사적인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뭐 합성된 가짜 사진까지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거 사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미 이제 2018년쯤에 거짓으로 판명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파파라치 취재 방식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이 온라인 매체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워터마크가 찍힌 사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소의 찬열과 이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함께 있는 사진이라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확실하게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팬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이제 뭐 포토샵 이 편집 실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흠집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때는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초상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처벌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찬열군 소속사 뭐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제 아닐 경우에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박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내리시죠. 그나저나 그 전 여자친구라는 분, 이분은 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현재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네. 뭐 이제 그 찬열군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참 지금 오늘 김대호 기자님 마지막 코너라고. 네. 요? 네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그 인연이 깊었는데, 네. 조금 이제 그 휴식기를 가지면서 내실을 더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실을 기하신 다음에 다시 나오시는 겁니까? 다음에는 이제 탐정 자격증도 생기니까 연애 탐정으로 한번 불러주시죠. 그래요. 참 자격증 지금 몇 개 따셨죠? 지금 이제 한 55개 정도. 55개.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김대호 기자님이랑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코너 마지막 인사 해야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 첫 월요일이죠. 11월 1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